꼭 플래너가 필요한가요? 플래너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솔직히 학생분 본인이 학점은행 제도 공부해 가시면서 과목 설정 등등 하시려고 하시면 혼자서도 가능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11년차 교육 전문가 곽과장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육기관들의 차이점, 그리고 기관들에 소속된 플래너라는 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줄을 이룰 텐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전국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오프라인이 70%, 온라인이 30% 정도의 비율로 약 400여 개가 운영 중입니다. 기관 개수나 운영 비율만 봐도 학생분들이 본인이 어떤 곳에서 수업을 진행할지 헷갈리실만 하다고 생각해요. 두 기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 수업이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육원 선택의 기준은 많지만 학생분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학생의 스케줄에 따라서 어떤 수업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오프라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분들이 있으세요. 바로 이공계열이나 예체능 계열 등 전공 수업에 있어서 원론과 이론만으로는 공부가 될 수 없는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기간 수업을 들어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단적인 예로 금속공학 학사 학위 전공 수업을 이론으로만 배워서 학위를 취득했다는 건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라는 것처럼 실효성 없는 교육이겠죠. 그래서 이런 전공의 경우는 무조건 해당 전공이 개설된 오프라인 교육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근데 전공 중에 오프라인 교육기관과 온라인 교육기관 모두 공통으로 개설해 놓은 전공의 경우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전공의 대표적인 것들이 상경계열, 인문계열 전공들인데요. 예를 들어 경영학, 아동학, 오프라인 기관 모두에 존재하는데, 이때 선택의 기준은 사실상 어떤 수업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세요. 수업을 들으러 직접 가야 하는지 아니면 컴퓨터로 수업을 듣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일 텐데요. 근데 학점은행제 이 제도가 평생교육이고 성인분들이 주로 활용하시는 제도이다 보니 시공간적 제약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온 오프라인 기간 모두 개설된 전공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교육기관의 경우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직접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비워놓아야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기관에서는 수업을 학생분들이 희망하시는 시간에 진행이 가능하고 수업을 듣다가 멈추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어듣기도 가능하시니까 이 점을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시험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보통 시험 기간을 3일에서 4일 정도 설정을 해놓고 해당 기간 안에 응시만 하면 되는데, 이 역시 오프라인 기간보다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또는 육아하시면서도 학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개강 시기인데, 오프라인 기간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의 개강 시기인 매년 3월과 9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방학 중에 개강반을 운영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원의 경우에는 미리 촬영해 놓은 영상 강의를 통해 운영이 되니까 거의 매월 개강반이 열린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개강일이 많고 선택의 폭이 넓으니 이 또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 오프라인 기간 선택하실 때 학생분들 참고해 주세요. 이번 질문은 좀 민감하면서 난해한 개념인데, 우선 학점은행제 제도에서 플래너라는 직종은 사실 따로 정의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직업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 워크넷에서 학점은행제 플래너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플래너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수많은 평생교육원에 소속된 직원인 건데, 직장에서 부서들이 많잖아요. 플래너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를 설명드리면 기관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학습설계팀, 학생 관리팀, 교육사업부 등등으로 불리는 부서에 소속된 직원들로서 학생 상담, 학습 설계, 학사행정 지원, 이 정도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률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대학교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학과 사무실에 학생 조교 선생님들 같은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조금 더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학점은행제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과 학생이 원하는 학위에 필요한 과목 편성을 도와주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부의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플래너라고 하니까 자신의 교육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모두 챙겨줘야 하는 것이 플래너의 업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플래너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분들은 플래너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시는데, 몇몇 학생분들은 수업을 대신 들어줄 수 없느냐, 시험 볼 때 도와줄 수 없느냐,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학생분들의 성적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래너분들 역시 법적으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기관 소속 플래너분들의 경우는 보통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플래너가 어떤 직업이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명확히 인지가 안 돼서 생기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기도 합니다. 솔직히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분 본인이 학점은행제 제도 공부해 가시면서 과목 설정 등등 하시려고 하시면 혼자서도 가능하세요.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플래너분들의 업무 범위가 제도 상담이나 희망 학위 과정 학습 설계, 그리고 학사행정 지원 등의 업무이고, 그 과정 안에서 필요한 평생교육의 여러 법률적 지식과 제약사항 및 주의사항을 인지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플래너분들은 그런 교육을 각 소속된 기관에서 받고 실무를 보시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백지에서부터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업무다 보니까 플래너분들도 실수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플래너분들 덕분에 행정처리 문제 해결이나 학위 취득에 대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플래너분들이 어떤 기관에 명확히 소속이 되어 있는지 학생분들이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속 기관의 직원에 의한 실수가 발생해도 기관 차원에서 대응이나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생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간단히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처음 시작하실 때 학사학위 취득 과정 같은 경험이 전무하시다면, 또는 나는 대학 경험은 있지만 학점은행제는 처음이다 싶으시면 플래너와 함께 희망 과정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원하시는 전공에 대한 제도 이해나 수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시작하시기 전에는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면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곽과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